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번 핫도그씨 좀 새로운 얘기로 좀 여러분들께 정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드릴 얘기는 학생부의 중요성이에요. 학생부의 중요성. 저희가 대학교를 가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고등학교 때 어떻게 지냈는지를 보여주는 학생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학생부를 굉장히 잘 관리하시는 게 대학 가는데 굉장히 유리한 어떤 전략이에요. 그래서 오늘 학생부를 왜 관리를 잘해야 되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부를 왜 그러면은 잘 관리를 해야 되냐? 학생부를 관리해야 되는 이유는 학생부로 뽑는 인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뭐 보통 입시라고 하면은 뭐 뽑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들어보셨다시피 수시 전형 중에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죠. 저희가 2018학년도 입시를 예를 들면은 2018학년도에 35만 명 정도를 선발을 합니다. 모집 인원이. 그 중에 40% 정도가 학생부 교과로 선발을 해요. 그리고 25% 정도가 학생부 종합으로 선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선발 인원 중에 한 65% 정도가 학생부로 선발을 하는 거예요, 학생들을. 그러니까 뭐 다른 수시 전형들이 있거든요. 뭐 논술 전형이나 아니면은 뭐 실기 전형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전형은 선발 비중이 굉장히 낮아요. 각각 다 더해서 10%도 안 된단 말이에요, 수시 전형 중에서는. 그리고 정시로 뽑는 인원은 정시 뭐 수능 전형이나 실기 전형 다 해도 한 26%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학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선택권이 많은 게 좋거든요. 선택권을 많게 만드는 방법이 바로 학생부를 신경을 쓰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옛날에 대학 갈 때랑 조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에 제가 대학교 갈 때는 수능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고, 수능으로 굉장히 많이 선발을 했단 말이에요, 학생부보다. 그런데 이제는 좀 상황이 바뀌어서 학생부로 굉장히 많이 선발을 하고 있다. 그걸 일단은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학생부가 중요하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중요한 학생부를 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 그거 말씀을 좀 잠깐 드릴게요. 여러분들 학생부를 그냥 신경을 안 쓰고 있다면 분명히 관리가 잘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부를 잘 관리하는 첫 번째는 학생부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거고요. 그리고 학생부를 한번 뽑아서 보시는 거예요, 아직 안 뽑아 보셨으면. 학생부가 뭐 담임 선생님한테 말씀드려도 보여주실 거고, 저희가 나이스라는 인터넷에서 학생부를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열람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학생부를 먼저 보세요. 학생부를 먼저 보시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보신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내 학생부가 이렇게 지금 기재가 돼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 아니에요. 이제 요소별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학생부를 관리해라 라는 말씀을 드릴 때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내신 성적이에요. 내신 성적이 잘 관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고3이 아닌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두 가지 준비를 하거든요. 내신 대비를 하고 수능 대비라고 하면서 모의고사 대비를 해요. 그 두 가지 공부가 굉장히 성격이 다른 공부예요. 여러분들이 그 고1, 2 때 집중하실 부분이 뭐냐면 모의고사보다는 학생부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 학생부 중에서도 내신 성적에 집중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전 과목이 한 3등급 정도 나오는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이번 시험을 또 다가오잖아요. 시험 기말고사에 전 과목 평균을 한 2등급 정도 만들어 봐야겠다 라고 결심을 하고 그 내신 성적을 올리기 위한 그런 준비 활동들을 하는 겁니다. 자, 내신 성적을 어떻게 올리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 카톡 있을 때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내신 성적 향상법 5가지 해서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 제가 이번에는 이 말씀을 드릴게요. 내신 성적을 그렇게 향상시키실 때 조금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신은 저희 전체 과목의 평균으로 이렇게 등수를 매기잖아요, 학교에서. 그런데 대학교에서 보고 싶어하는 그 내신 성적은 전 과목이 아니에요. 주요 과목을 보고 싶어 해요. 그리고 반영 비율도 정해져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학을 한 30% 정도 보겠다, 전체 내신 그 과목 중에. 그리고 영어를 뭐 30%, 국어 20% 보겠다, 이런 식으로 비율이 정해져 있는 학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내신 준비하실 때 주요 과목 국영수는 반드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굉장히 잘 받으시는데 집중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일본어라든지 뭐 체육, 음악, 뭐 기술, 가정, 이런 것들은 사실 대학교 가는데 반영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점수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국어, 영어, 수학을 아직 공부를 다 못 끝마치셨다면은 그럼 국어, 영어, 수학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제 골고루 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혹은 뭐 주요 과목 아닌 게 사실은 고득점 받기가 더 쉽거든요. 그리고 그런 고득점을 받으면 내 평균이 올라가서 학교에서 내 어떤 내신의 등수가 올라가요. 그것 때문에 암기 과목을 막 100점을 맞으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 암기 과목 100점 맞으려고 하는 시간에 다른 주요 과목에 신경을 더 쓰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대학교에서 그걸 반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 먼저 드리고, 첫 번째는 학생부 관리, 첫 번째는 내신 성적을 관리해라. 내신 성적을 잘 관리해야지 저희가 학생부 종합을 쓰던 뭐 논술을 쓰던 심지어 정시를 쓰더라도 그 불이익을 안 받을 수가 있어요. 보통 이 내신을 반영할 때 대학교에서 어떻게 반영을 하냐면 그 1, 2, 3등급까지는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반영 점수 차이가. 근데 한 4등급 정도 내려가면서부터는 그 점수 반영의 그 차감 폭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4등급, 5등급 정도 되면은 저희가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이 아니라 하더라도 조금 대학교 가기 위한 길이 많이 막힙니다. 그래서 지금 집중하실 게 학생부 성적에 집중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그게 저희 지금 입시 흐름에 어떤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잘 관리하시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자, 내신 관리했죠. 자, 두 번째는 뭘 하시는 거냐면
이 학생부로 선발하는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는데, 교과 전형은 교과가 당락을 결정하는 전형이 교과 전형이에요. 보통 그리고 교과 성적만 봐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다른 항목들이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교과 전형이 전체 모집 선발 인원의 40%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40%는 기준이 뭐냐면 진짜 전체 선발 인원이에요. 전국의 모든 대학교에서 선발하는 인원 중에 40%가 학생부 교과인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 집중하고 싶은 대학교는 전국에 있는 대학교가 아니라 몇몇 개 대학교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한 7대 대학교 정도, 예? 서영고, 서성한 그 정도 대학교, 아니면 그 밑에 중경외시 정도 되는 그런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런 학교들에서는 학생부 교과를 많이 안 뽑아요. 선발을 많이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좋은 학교들에서는 학생부 교과로 이렇게 선발을 많이 할 경우에 우수한 인재를 놓칠 확률이 높아요. 그 우수한 인재는 특목고 아이들과 자사고 아이들이에요. 자, 특목고 자사고 아이들은 내신 성적이 안 좋을지라도 실력이 좋은 애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을 좋은 대학교들에선 잡고 싶어 하기 때문에 대학교에서는 특목고 자사고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를 학생 선발 비중으로 많이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40%긴 하지만 전국에서 봤을 때 40%고, 사실은 저희가 목표로 하는 대학교로 본다면, 그죠? 워너비 대학교로 본다면 그렇게 높지 않다. 한 15% 정도 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워너비 대학교에서는요. 그러면은 저희 워너비 대학교의 입장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사실 1등급 초반대가 아니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학교에서 1등급 초반대 받는다, 그게 아니라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뭘 준비하시면 되냐? 학생부 종합을 준비하실 때예요. 지금은 학생부 종합의 시대입니다. 지금의 입시는. 그럼 학생부 종합은 뭘 보냐? 제일 먼저 보는 게 이 학생이 얼마나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하는지, 그걸 봅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학원과 과외와 그런 사교육을 엄청나게 많이 한 학생들은 자기 주도 학습이 잡혀있기가 힘들어요. 그럼 그런 학생들이 대학교에 가면 대학교 수업을 잘 못 따라오거든요. 왜냐면 대학교에서는 학원을 다니지 않잖아요. 혼자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대학교에서는 자기 주도 학습이 된 아이들을 선호합니다. 이거는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국제중학교라든지 특목고, 자사고 전부 다 자기 주도 학습이 제대로 된 애를 선호해요. 왜냐면 그런 애들이 잘하거든요. 들어와서 남이 시켜서 하는 것보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부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자기 주도성이 돋보여야 돼요. 근데 굉장히 두루뭉술하죠. 자기 주도성이 뭐냐 그러면, 자, 자기 주도성이란 거는 두루뭉술한 개념이긴 해요. 그런데 중요하게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진로예요. 내가 나중에 커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은지, 나아가서 그 직업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뤄내고 싶은지, 그런 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진로가 분명한 학생들은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하게 돼요. 왜냐면 그게 내 꿈이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보는 게 바로
진로를 보고요, 꿈을 보고요. 그럼 그걸 학생부에 어떻게 나타내야 되냐? 자, 학생부에는 자신의 진로가 적히게 돼 있어요. 1학년 때는 어떤 꿈을 가졌다가 2학년 때는 뭐 어떤 꿈을 가지게 됐다. 뭐 예를 들어서 1학년 때는 수학교사가 꿈이었다가 2학년 때는 뭐 체육교사가 꿈이 됐다. 뭐 그런 식으로 그런 게 기재가 되거든요. 그런 게 일관적인 게 사실 좋아요. 일관적이 아니라면 일관적이 아닌 이유를 분명하게 그 자소서 같은 데다가 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어쨌든 일관적인 게 좋아요. 꿈이 없다, 불분명하다, 이거는 좀 곤란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때는. 저희 학생부에는 꿈이 적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꿈이 적혀 있기 위한 기본 조건은 뭐냐면 내 자신이 내 진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정성 있게 적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첫 번째는 진로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때. 두 번째는 내가 공부를 할 때 미리 계획을 하고 하느냐, 내가 할 공부를 미리 계획을 하고 그 계획에 맞춰서 진행을 하느냐, 아니면 그런 게 없이 그냥 하느냐, 이걸 봅니다. 그게 자기 주도 학습이니까. 내가 공부할 걸 내가 정하고, 그리고 그걸 지켜나가는 과정이 그 자기 주도성을 높이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게 학생부에 기재가 돼 있어야 돼요. 어떤 식으로 기재가 돼 있냐면, 그거는 이 학생은 굉장히 계획성이 좋은 학생이다. 자신이 할 공부를 미리 계획을 한다. 그리고 계획한 걸 무조건 지킨다. 이런 식의 어떤 그 학생 평가가 들어가 있으면은 굉장히 좋은 그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대학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평가할 때, 학생부를 보고 평가할 때 보는 기준이 바로 자기 주도성이에요. 발전 가능성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꿈이 있어야 되고 공부를 자신이 계획해서 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신경을 써서 학생부에 기재가 되도록 만드시고요. 그게 두 번째예요. 자기주도성. 자, 세 번째는 이제 학교에서 보는 평가 영역 중에 인성이라는 게 있어요. 인성은 어떻게 보면은 인성이 좋은 학생을 고른다기보다 인성이 안 좋은 학생을 좀 걸러내려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성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학생부 봉사활동이 기재가 돼요. 봉사활동 시간과 내용이 기재가 되거든요. 그리고 자소서를 쓸 때도 그 내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배려 활동을 한 그 사례와 내가 느낀 점을 쓰라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봉사활동을 하셔야 되고, 시간은 당연히 채우셔야 되고, 봉사활동을 특이한 거를 하세요. 내 꿈과 연관된 봉사활동을 하고, 내가 하면서 뭔가를 많이 느낄 수 있는 거를 하세요. 남들이 다 하는 거 말고 굉장히 특수하게 보일 수 있는 걸 하시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어필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인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봉사활동을 좀 신경 쓰실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보는 게 상장, 창의적 체험활동, 또 그리고 독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자소서 면접 준비하는 방법 할 때 뭐 조금씩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이렇게 하세요. 제가 이번 시간에는 파트별로, 학생부가 파트가 있어요. 파트별로 내가 어떤 게 적혀 있고 현재, 그리고 앞으로 어떤 내용이 적혀야 될지, 그거를 두 개를 보시고 이거를 적기 위한 활동들을 하세요. 그리고 적으세요. 적게끔 만드세요. 선생님이 학생부에 그걸 기재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거를 지금 하셔야 되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학생부 때문에 나중에 원서를 넣을 때 발목 잡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사실은 없어요. 논술 전형이나 뭐 적성고사 같은 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수시로는
그게 굉장히 경쟁률도 높고, 왜냐면 이런 학생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힘들단 말이에요, 준비하기가. 선발도 많이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학생부 관리 힘쓰시고 남은 기말고사 준비 잘 하셔서 성적과 뭐 비교과 내용들 다 충실히 이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학생부 여기까지 하고 좀 길었네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톡 입시 승리연구소의 하루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